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 자체가 정확하게 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흐지부지하다가 타협하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모펀드의 문제인데요. 사모펀드에 있어가지고 핵심 주도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죠.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핵심 주도자와 공범 관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겸신 교수거든요. 그러면은 정겸신 교수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가 됐냐? 구속 기소는커녕 조사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견식 씨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통해 가지고 뭐 눈이 제대로 안 보인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머리가 아프다, 구토 증상이 난다,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명거리밖에 안 되겠죠. 일단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과거 사고 후유증으로 두통을 겪어왔고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고가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오른쪽 눈은 안 보였던 것이겠고, 옛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지러움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왜 하필 지금 1차 조사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가 2차 조사를 앞두고 난 다음에 왜 하필 저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늦추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저거 핑계대는 거 아니냐,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 상황 속에서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이거든요. 검찰 정겸신 교수 피의자 조사 중, 그래서 조기가 이틀 만에 지난 5일날 다시 한번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봐주기 수사 안 하나 보네,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이런 내용이 밝혀졌어요. 보시면은요,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5일 정 교수를 다시 소환했지만 이번에는 추가 조사보다 조서 확인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오후 6시 40분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 시간 내내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오후 4시까지는 조서 열람을 하고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4시부터 6시 40분까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6시 40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2시간 40분 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의 동생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보시면은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입원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최근에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가 돼가지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지금 이제 정겸신 교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아들도 아들이란다, 이 동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다 뭔가 조사를 앞두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병이 막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갑자기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래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 핑계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동생 같은 경우도 1, 2주 동안 외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영장 그 심사 기간 자체를 지금 늦춰달라고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보시면은요, 법무부와 대검찰차례 국감도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수사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자체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조국한테 유리하겠죠. 그렇죠? 국민적인 관심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좌파들, 좌익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세를 또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당적인 차원에서 다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또 촛불 시위를 열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막 그렇게 쇼를 하겠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만 뭐를 막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오촌 조카 혼자서 뒤집어 쓰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요, 계속해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조국 장관이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런 식의 결백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국 장관이 저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가족에 대해서 해명을 시작한 게 언제냐? 여당이 검찰을 고발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조국 장관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결백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검찰 개혁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이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는 세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갑자기 이런 식의 개혁안이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이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조국 동생 같은 경우도 건강상의 이유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피의자에 미루고 있는데 그거 염두에 둬가지고 저녁 9시 이후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검찰도 의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덧붙이잖아요. 다만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니까 더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보시면은요. 검찰의 돈줄을 쥔 대검 사무국장의 복두규 씨. 윤석열 최측근이 탈락시켰다. 윤석열 최측근이 탈락됐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최측근이 이제 윤석열 씨와 이제 연관성이 높은 그 사무국장을 이제 윤석열 씨가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지금 사무국장의 자리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이제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안 자체가 제대로 배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조사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복두규 씨가 굉장히 예외적인 이례적인 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구급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대부분의 검찰 같은 경우는 7급 공무원에서 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급 공무원을 억지로 저런 식으로 선출한 것 자체도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일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힘을 뺏으려고 하는 거구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뜻이 잘 맞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안 해버리고 복두규 씨, 구급공무원 출신인 복두규 씨를 이례적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윤석열에 대한 압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언론에다가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맥락까지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언론에다가 뿌리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 검찰이 밝혀냈다라기보다도 뭐 2주 전, 뭐 3주 전 옛날에 밝혀냈던 내용을 지금 이제 발표하는 식으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보다 검찰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조국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단순하게 야당의 차원에서 여당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당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고 끝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제가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두려워하시고 정말로 국민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잘못이 있는 점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당의 누군가가 이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들 과감하게 그거를 잘라낼 수가 있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저는 국민들의 어떤 그 수준 자체를 낮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는 조국 장관을 향한 분노 자체가 광화문을 가득 메울 정도로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자기 당 사람을 잘라내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여러분들을 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합의를 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죠. 저런 식의 비리가 있는 사람조차도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